네, 경희대학교 조기취업형 대학학과 수시 모집을 위한 수험생들을 위한 지금부터 면접 일타 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접 잘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가 또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 2부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질문에 잘 대답하는 방법 안소연 대표님께서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세윤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면접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면접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다음 순서로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면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면접을 대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는 언어와 비언어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중 어떻게라는 그런 면접에서는 바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메르비안 차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첫인상은 단 3초 만에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시각적인 요소가 무려 55%나 차지를 하는데요. 그 55% 시각적인 요소 중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는가?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떤가?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옷차림은 어떤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첫인상의 그 3초 동안 호감이 되느냐 아니면 비호감이 되느냐를 결정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시각적인 55%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면접에서 호감 받는 그런 지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잘 표현을 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시각적인 55%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미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면접에서 사람들이 호감을 끌기 위해서 그 짧은 순간에 저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을 좀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단언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정이 밝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호감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 하더라도 표정이 밝은 사람은 어떠한 것에서도 다 티가 납니다. 특히 목소리에서 그게 가장 많이 티가 나는데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할지언정 표정이 어두우면 목소리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요. 표정이 밝으면 당연히 목소리도 밝은 목소리 그리고 기분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표정은 우리가 단순히 나의 표정을 넘어서 목소리까지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의 면접관의 호감으로 그리고 그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건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 이 표정은 단시간에 우리 바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표정 연습을 조금이라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이 그런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일 처음에 면접관을 봤을 때, 면접관님과 마주했을 때 내가 가장 이 사람에게 나의 가장 최고의 미소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으로 입장을 하시고 그 모습으로 퇴장을 하는 것까지 조금만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러 관계자분들이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신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교복을 입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복 대신 어떤 걸 입어야 되지? 조금 전에 어떤 인사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지원자가 있었다. 그 지원자가 바로 넥타이까지 하고 왔더라라고 이야기를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정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면접을 위한 그 사람의 진정성과 그 사람의 진심이 들어간 나는 정말 이 면접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넥타이를 맨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복장에 있어서 그러면 교복이 아니면은 무엇을 입어야 되나?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남자분부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의 복장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하나 한번 더 넘겨주시면요. 우리 남성분은 이런 것이 우리 면접에서 가장 우리 면접관들이 선호하는 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후드티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복이라든지 아니면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나는 편하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 이 공간에 그리고 이 시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장소에 이 분위기에 조금 맞지 않는다. TPO에 조금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때와 장소에 맞지 않은 그런 옷차림은 이 사람의 진정성을 조금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이 학과와 그리고 이 기업과 조기 취업학과에 난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의 복장으로 표현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후드티라든지 아니면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단정한 면바지 그리고 뭐 검정색의 면바지도 괜찮고요. 아니면 베이지색의 면바지도 괜찮고 색깔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튀는 색깔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선호의 색깔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다라고 할지언정 빨간색의 뭔가 면바지라든지 아니면 빨간색의 셔츠를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너무 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각적으로 너무 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첫 인상에 있어서 조금의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친구는 개성이 너무나도 뛰어나네. 개성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 저 친구는 이 기업에서 맞춰놓은 그런 규율과 어떠한 그런 규제에 의해서 조금 튕겨져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좋지 못한 선입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복장에서는 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이 사실은 가장 무난하고요. 조끼를 착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카라가 있는 그런 남방을 착용을 하시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가벼운 자켓 정도를 착용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이런 계절에는 니트를 착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덥다고 해서 아무리 땀이 많다라고 해서 반팔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민소매라든지 이런 차림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크록스 슬리퍼에 대한 이야기를 다들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크록스라든지 슬리퍼라든지 신지 않으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하다 보면은 편하게 이제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편하게 왔다라고 하시면서 크록스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슬리퍼 이런 슬리퍼를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슬리퍼를 신는 모습을 보면은 이 면접에 크게 애정이 없나? 아니면은 준비가 아직 좀 덜 되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아직 직장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정착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신발의 부분에 있어서도 단정한 운동화, 좋은 운동화가 아니라요, 깨끗하고 단정한 운동화는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면접을 위해서 내가 없는 정장 구두를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정한 운동화 정도 착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은 뭐 손목시계 정도 이런 액세서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문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일부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개인의 개성을 표현을 하는 그런 문신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면접에서는 조금 가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를 이용해서 가려주시거나 아니면 긴 소매를 이용해서 가려주시면 조금 더 단정한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여성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성분도 굳이 면접에서 치마를 입어야 되나요? 라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정장의 치마를 이미 나는 구매를 했다. 나는 이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정장 치마에 아니면은 뭐 쓰리피스를 입어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정장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남성분들이 입은 정장의 복장과 비슷하게 입어주시면 됩니다. 정장 바지 그리고 위에는 깨끗한 셔츠 또는 블라우스 또는 지금 같은 계절에 있어서는 이런 니트 정도 입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입은 이런 자켓을 입어주면은 사실은 가장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켓을 입었을 때는 조금 더 단정해 보이고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보이고 또 조금 더 이 친구가 이 면접에 진짜 진정을 담아 정말 간절히 원하는구나를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또 조금의 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입어주시면 좋고요. 없는데 굳이 그런 비싼 뭐 이런 자켓을 굳이 사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입어주시되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은 모든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복장입니다. 노출이라고 하면은 이런 가슴이 보이는 그런 옷이라든지 아니면 소매가 너무나도 드러나는 그런 민소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삼가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라도 치마를 입으시는 분들은 정장의 치마를 입었을 때는 살짝 치마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정장의 치마는 무릎선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치마를 입으시는 분들은 스타킹은 필수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킹은 살색 스타킹 또는 검정색 스타킹으로 착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스타킹을 굳이 신을 필요 없겠죠. 굳이 스타킹을 신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안 보이는 그런 삭스가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을 신어주시고 운동화를 신어도 무방합니다. 운동화를 신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단화를 신어주셔도 되고 하지만 너무 높은 힐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코가 좀 훤히 보이는 이런 오픈토라고 하죠. 우리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깨끗한 운동화 또는 아니면 플랫 슈즈라든지 단화라든지 아니면 굽이 너무 높지 않은 3cm에서 5cm 정도 되는 그런 힐을 신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액세서리는 시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걸이는 하셔도 되지만 주렁주렁하거나 아니면 귀걸이가 너무 커서 시선이 귀걸이 쪽으로 가는 거는 피해 주시고 귀에 딱 달라붙는 귀걸이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접의 복장도 어쩌면은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이것을 대하는 그런 진정성이 묻어나온다라고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단정한 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남성분들과 동일하게 너무 튀는 컬러의 사용은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색의 빨간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너무 튀는 원색의 컬러를 사용을 하시면 동일하게 저 친구는 개성이 너무 뛰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바로 메르비안 차트에서 55%를 차지를 하는 시각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단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미소가 가장 중요한 거는 첫인상이자 미소가 좋은 사람은 목소리까지 좋아질 수 있다.
일석이조를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 미소가 가장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이런 복장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두 번째인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를 넘어서서 그러면 면접에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우리는 이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좀 검증을 하는 그런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가 드러나는 그런 뭔가 특정한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교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면접의 스피치에 있어서도 우리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만 만약 기독교 수업이 필수로 있다. 이 필수로 기독교 수업을 딱 들었을 때는 이런 고등학교에서 이 수업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명은 면접에서 삼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우리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면접관이요. 면접관과 그리고 교수님 이 두 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교 면접에서는 교수님만 면접을 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기 취업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진짜로 기업에서 나의 상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 담당자가 함께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100% 대학생의 신분이도 아니고 100% 취업인의 신분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학업에서도 맞출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을 할지도 같이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조금 동시에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교수님의 포커스는 학업,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인사 담당자님과의 대화에서의 포커스는 회사에서 내가 어떠한 역량으로 회사에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앞으로 더 발전된 인재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려하여서 나의 스피치 속에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면접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 스피치는 조금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의 첫 번째가요. 바로 두 갈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갈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누구 씨 이름이 성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제 이름은 안소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두 갈식입니다. 즉 이름을 물었으니 이름을 먼저 대답을 하고 그 이유, 내가 이 이름이 되기까지 세 번이 바뀐 나의 그런 과거의 경험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교수님 또는 인사 담당자님이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장점이 뭐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장점을 물었으니 장점을 먼저 대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의 장점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 주셔야 돼요. 혹은 네,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 책임감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해서 그래서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라고 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면접의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책임감이 강하다. 면접의 두 갈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이유는 면접관이 묻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심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장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옵니다. 열에 한 6, 7명은 책임감이 강하다, 또는 긍정적이다, 또는 사교성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의 중복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한 4시간 동안 또는 5시간, 길게는 6, 7시간 동안 여러 지원자들을 면접을 하면서 모두가 비슷하게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기억에 남는 지원자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친구 기억에 남더라. 똑같은 한 10명이 책임감이 강하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그 친구가 기억이 남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지? 라는 그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번째 면접에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스킬이 뭐냐면요, 바로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면접관의 기억을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두 가지식으로 책임감이 강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그 뒤에 나의 진짜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면접관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왜 바리스타 동아리를 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그 대회에서 우승까지 거머쥔 그 친구가 누구였지? 라는 그 면접관의 장기 기억으로 우리는 기억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접의 기술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두 가지식으로 먼저 면접관의 귀를 사로잡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관이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나라는 이름을 오래 기억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면접관들은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예상 질문지를 받아본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예상 질문지 중에서도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는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내 삶의 경험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면접의 시간 동안 내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딱 하나 연습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을 쌓아오셨는지, 어떠한 경험의 준비로서 이곳을 준비를 해왔는지 나의 경험의 정리가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알려드리는 건요. 그 경험의 정리를 할 때는 네 가지 이 순서를 따라주시면 너무나도 좋은 게 그 첫 번째가 바로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액션으로서 그것들을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나의 경험을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A, B, C 단계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A는 바로 질문에 대한 두 가지씩의 답변, 그리고 두 번째 B는 거기에 대한 나의 사례,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 내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씩의 핵심 키워드가 우리의 회사에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우리의 이 학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의 그런 배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기여의 방향으로 이어지면 면접관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 한번 해보면요.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키워드, 우리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그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한 바로 다음에는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는 것,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스토리는 STAR 이 네 가지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 그 정리까지 마쳤다면 내 머릿속에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A, B, C 구조화된 답변으로 계속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은 가장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저와 그리고 우리 이 공간을 함께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마지막 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시선 처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이 조금 전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감 있는 태도, 자신감 있는 지원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면접관과의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참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자신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선은 무조건 면접관을 향해서 맞춰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자신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가장 또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저는 책임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들어도 저 친구 참 자신감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저는 책임감이 강하다가 아니라 네, 저는 책임감이 강한 지원자입니다. 라고 끝에까지 내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 말끝을 흐리지 않고 가장 악센트, 강함을 끝에 두시면은 나의 자신감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 세 번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또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주신다면 면접관님은 그 자신감을 오히려 높게 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이 짧은 우리 이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을 기원을 하면서 저와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는데요. 네. 핵심 꿀팁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인데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인적 사항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블라인드 면접에서 나는 무슨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런 인적 사항이 나오는 자기소개서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장 좋은 자기소개 1분 스피치를 하면은 나의 핵심 역량, 내가 어떠한 준비가 된 인재임을 밝혀주시는 1분 스피치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은 숙여두시고 나의 강점을 어필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련된 방법 아시겠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네, 유톡 오늘 경일대에서 교수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을까? 질문과 답을 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을 지금부터 채팅창에 써주시면 소감문을 잘 써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감문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준비하죠? 지금 적어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하는 분들에게 응원 한마디. 네. 네,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이곳에 합격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 간절함은 분명히 티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절함을 꼭 우리 교수님과 인사 담당자님들에게 전해지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배움이 있었어요. 라고 우리 채민님 써주셨습니다. 면접에 상당히 도움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또 안내해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조기 취업형 학과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어봅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기업체 담당자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애정과 더불어 3년간 공들여서 정말 회사가 아깝다 할 정도로 괜찮은 인재로, 핵심 인재로 잘 성장해 주실 거라 믿고요. 면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확실하게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라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궁금했던 점과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저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경희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느낌, 소감 정해주시고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선정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희대학교에서 여러분 직접 얼굴 뵙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경희대
경일대학교에서 하면 만나요 하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경일대학교에서 만나요.